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펙트럼이라는 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색이 나뉘는데 이렇게 색깔의 띠들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스펙트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연속 스펙트럼은 태양이나 백열등 같은 빛을 프리즘을 통과를 시키면 이렇게 파장별로 연속적으로 색의 띠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백열등의 연속 스펙트럼은 빨간색하는 우리가 흔히 보는 무지개처럼 이렇게 색깔의 띠가 나오면 우리는 그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에 선 스펙트럼을 볼 텐데요. 선 스펙트럼은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색깔의 띠들이 띄엄띄엄 나타나는 걸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선 스펙트럼은 고온이나 저온의 기체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인데 어떤 기체를 통과하는지에 따라서 방출선 스펙트럼과 흡수선 스펙트럼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그 원소가 가지는 그 고온의 기체의 원소가 가지는 특정한 파장의 빛만 이렇게 밝은색 선으로 나타나는데 요 밝은색 선을 우리가 방출선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방출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빛을 저온의 기체를 통과시키는데 이 저온의 기체에서 흡수가 된 빛은 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요 흡수된 빛만 까만색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 까만색 선을 흡수선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선의 위치들을 보고 우리가 요 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선, 방출선의 파장이 어느 위치에 얘가 머물고 있느냐를 보고 그 기체들의 원소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광자의 에너지입니다. 자, 빛이라는 것은 크게 둘의 관점에서 보는데 빛을 입자로 보는 입자성이 있고요. 파동으로 보는 파동성이 있습니다. 이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한 내용은 대단원 3단원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거고요. 여기에서는 빛을 입자일 때는 입자로 파동의 관점을 도용해야 될 때는 파동의 관점으로 이렇게 그냥 살짝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지금 광자의 에너지를 다룰 때는 빛을 입자로 보고 다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입자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 값은 진동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 앞에 H가 붙어 있죠? 요 H는 플랑크 상수라고 불러요. 자, 플랑크 상수가 정해져 있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나 고등 과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로 골머리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플랑크 상수는 그냥 상수 취급하시면 되고요. 에너지 값은 진동수에 비례한다. 요것만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얘를 파장의 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빛을 파동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자, 먼저 우리 일반적으로 속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나요? 자, 속도를 구할 때는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죠? 자, 이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C는 빛을 파동으로 보냈으니까 이렇게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 T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간 T에 한 번 진동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이라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때 주기는 진동수와 역수관계에 있어서 이 식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진동수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람다분의 C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요 E는 HF라는 식을 람다식 요걸로 람다분의 HC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 구하는 식은 때때로 대소 비교할 때 적절히 이용을 하므로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볼게요. 자, 먼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러더퍼드는 어떤 원자 모형을 제안했었죠? 그쵸,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회전 운동하고 있다. 요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었죠? 자, 근데 이런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는 심각한 문제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뭐냐면 첫 번째,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 회전 운동을 하면서 사방으로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돼요. 자, 그럼 에너지 값이 점점 어떻게 되죠? 그죠?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죠.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궤도는 점점 줄어들 거고 언젠가는 원자핵과 꽝 하고 부딪혀서 원자 자체가 붕괴를 해야 돼요. 그지? 궤도가 점점 작아져서 원자핵과 충돌을 하고 원자가 붕괴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원자의 안정성 설명이 불가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자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전자가 계속 전자기파를 방출하면 얘가 지속적으로 계속 방출을 하기 때문에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죠? 그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앞서 봤던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기체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 원자 모형을 제안하죠? 그치, 보어가 원자 모형을 제안하는데 보어는 그냥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가설로 채워 넣습니다. 자, 보어의 원자 모형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양자 조건입니다. 자, 양자 조건은 뭐냐면 양자라는 뜻 지난번에 뭐라 했죠? 띄엄, 불연속적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죠. 자, 원자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의 중심을 전자가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도는데 원운동을 하는데 단 여기 조건을 줬죠. 전자는 그때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한다.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궤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가설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걸 1번, 밖으로 나갈수록 2, 3, 4 무한대까지. 그래서 요때 요 n값을 우리가 양자수라고 하고 양자수 1, 2, 3 무한대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다. 요게 첫 번째 양자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는 진동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동 조건. 자, 진동 조건 하기 전에 우리는 개념 하나를 알아야 돼요. 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 전자가 지금 n은 1인 상태에 있어요. 자, n은 2인 상태에서 1인 상태로 옮겨왔고, 이동을 했고, 오른쪽은 n은 1인 상태에서 2인 상태로 이동을 했어요. 자,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이동을 하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흡수하거나 방출을 해야 돼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안에서 밖으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서 준위와 준위 사이를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전이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전이 개념 알아두시고요. 에너지를 흡수를 할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죠?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를 하고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전이를 할 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는 뭐예요? 요 준위들 사이의 에너지 차와 같고 에너지 준위 차와 같고 빛의 뭐에 비례한다? 에너지는 HF 진동수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진동수에 비례한다. 요식 계속 반복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식을 의미를 풀어보면 방출하는 또는 흡수하는 빛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 커지고 파장은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니까 짧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들 알아두시면 돼요. 에너지 준위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양자화된 에너지를 뭔가 단계적으로 나타낸 거.
선으로 나타낸 거, 선으로 표현한 거 요게 에너지 준이고 바닥 상태는 위에서처럼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N은 1인 양자 상태를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하고 N은 1인 상태 이후의 모든 상태를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N은 1인 궤도에 있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 요때를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하고 이때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들뜬 상태는 주양연수 2 이상인 궤도를 몽땅 다 들뜬 상태라고 하는데 바닥 상태보다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N은 양자수이다. 맞는 설명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기억 보세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쿨롱 법칙을 따르는 힘이 작용한다 라고 했는데 쿨롱 법칙을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쿨롱 법칙이 뭐였죠? 우리 앞서서 계산했던 그 전기력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력은 상수 K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이때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라면 무슨 힘이 작용해?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라면 그죠?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게 쿨롱 법칙이에요. 자,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다른 종류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죠. 기억 맞고요. 니은 전자가 N은 1인 궤도에 있을 때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작다고 그랬죠. 바닥 상태. 가장 작다. 니은 틀렸고. 디귿 전자가 N은 3인 상태에서 2인 궤도 전이할 때 원자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한다. 그래서 흡수한다가 틀렸죠? 디귿도 틀렸네요. 답은 1번. 자, 여러분 모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는 풀어줘야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에너지 준이 E2에서 E1으로 E3에서 E1으로 전이할 때의 진동수를 각각 F1, F2라고 표시를 해놨네요. 그리고 당연히 F1은 F2보다는 작아야겠죠. 자, 맞는 설명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거 항상 나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에너지 준위는 뭐하다? 불연속적이다. 또는 양자화되어 있다. 또는 특정한 값을 갖는다.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기억 당연히 맞는 말이고 니은 볼게요. E2에서 E1으로 전자가 전이할 때 자, E2에서 E1으로 전자가 전이할 때 전자 에너지는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니까 당연히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감소. 자, 디귿 E3에서 E2로 전자가 전이할 때 E3에서 E2로 전이할 때 요만큼이네.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자, 디귿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E3에서 E2로 전이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에서 1까지의 에너지에서 2에서 1까지 가는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HF2 빼기 HF1으로 쓸 수 있고 정리하면 H의 F2 F1 그럼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요거에 해당되겠네요. F2 F1 그럼 디귿은 맞는 설명.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자신 있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볼게요. 이어지는 내용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당연히 요 아래에 보이시는 띠처럼 불연속적일 거고요. 자,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나오는데 자, 지금 아래표 예시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바닥 상태 에너지 값도 나와요. 자, N은 1인 상태가 마이너스 13.6, N은 2인 상태가 마이너스 3.4, 3인 상태가 요거 지우고 마이너스 1.51이에요. 자, 얘를 양자수와의 관계로 나타내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6로 나타낼 수 있고 자, 양자수로 따지면 얘는 2의 제곱분의 13.6 하면 4로 나누면 3.4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 3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하면 9로 나누면 1.51 나올 거예요. 자, 얘네들을 일반화한 게 이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n은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자, 이때 이 b가 뭐냐면요. 이 b는 에너지 단위예요. 요 일렉트론 볼트라고는 에너지 단위인데 얘는 전자 한 개, 정지한 전자 한 개를 1V의 전압으로 가속시켰을 때 전자가 얻는 운동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때 중요한 거 요 마이너스는 전자가 속박되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마이너스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에너지 준위 구조가 다른 원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해요. 왜냐? 전자 한 개, 양성자 한 개만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보어의 원자 모형에 가장 잘 맞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모형들이 다 수소 원자 모형인 거고요. 수소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 차는 n은 1에서 n은 5, 무한대까지 가면 갈수록 요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에너지 준위차는 양자수가 커질수록 줄어드니까 위로 갈수록 선의 간격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요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이번에는 얘네들이 흡수 또는 방출하는 영역의 빛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디에서 전이를 하든지 n은 1인 상태까지 전이를 하게 되는 그런 빛들을 우리가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 라이먼 계열들에서 방출하는 빛들은 주로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외선 영역은 라이먼 계열에서 자외선 영역은 라이먼 계열에서 방출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어디에서 전이가 되든 n은 2인 상태까지 전이를 하게 되면 그런 계열들을 우리가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 발머 계열들은 가시광선 영역의 빛들을 주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얘도 가시광선 영역은 발머 계열.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n은 3인 양자수로 전이하는 빛들을 우리가 파신 계열이라고 하고요. 걔네들은 주로 적외선을 방출해요. 그래서 적외선 방출은 주로 파신 계열이 한다. 동그라미 잘못 쳤네요. 얘만 조금 반대로 했어요, 쌤이. 자, 적외선 영역들은 파신 계열. 그래서 적외선은 파신 계열. 아까 맞게 친 거구나. 아무튼 파신 계열이다. 요거 기억하세요. 라이먼은 자외선, 발머는 가시광선, 파시는 적외선.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겠죠. 얘네들의 대소 비교도 반드시 올바르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광자의 에너지는 요렇게 구할 수 있었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누가 제일 큰가요?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높은 준위까지.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바닥까지 내려오는 게 에너지 차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제일 바닥까지 내려오는 애들이 광자의 에너지는 방출되는 광자 에너지는 제일 커요. 그래서 라이먼 계열이 제일 크고 제일 조금 내려오는 요만큼 내려오는 팔신 계열이 가장 작습니다. 자, 그럼 요때 빛의 진동수 먼저 볼게요. 광자의 에너지랑 진동수랑 비례관계니까 진동수는 비례관계니까 라이먼 계열이 제일 크고 팔신 계열이 제일 작겠죠. 자, 파장은요.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니까 부등호 반대로 돼야겠죠? 팔신 계열이 가장 파장이 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고 까다롭지 않습니다. 어려웠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개념 복습하시고요. 개념 정리가 완벽히 되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의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광자의 에너지가 10.2 일렉트론볼트인 빛이 수소 원자에 입사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 나는 광자의 에너지가 5.6인 빛이 수소 원자에 입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양쪽 다 전자는 n은 1인 상태에 있다. 맞는 설명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가에서 전자는 n은 2인 상태로 전이하는지 안 하는지는
흡수한 에너지를 보고 최종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알 수 있겠죠. 자, 처음에 N은 1인 양자 상태에 있었으니까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EV였고 얘가 10.2 EV를 흡수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합쳐보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4 EV네요. 마이너스 3.4 EV면 N은 2인 양자수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죠. 그럼 얘는 N은 2인 상태로 전이한다. 기억은 맞는 설명이네요. 자, 니은 보면 나에서 전자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8.0 EV인 궤도로 전이를 한다.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처음에 전자가 N은 1인 상태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3.6 EV였고 얘가 5.6 EV만큼 흡수를 하네요. 그럼 둘을 합쳐보면 얼마? 마이너스 8.0 EV. 근데 지금 N은 2인 상태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3.4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8.0은 여기 중간 어디예요? 자, 1과 2 사이, 에너지 준위와 준위 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죠? 자, 전자가 머물 수 없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일로 전이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은 사실 확률적으로 방출하고 다시 마이너스 13.6 만들어서 바닥 상태로 내려갈 거고 그중에 뭐 확률적으로 일부는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더 흡수해서 2인 상태로 전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1과 2 사이에는 머물 수 없다. 이유는 틀린 설명. 자, 디귿 입사한 빛의 진동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냐 작냐 그러면 이건 뭘 이용해야 됩니까? 디귿 그죠? 에너지 E는 HF 요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구해보면 에너지는 가가 더 커요 나가 더 커요? 10.2와 5.6 가가 나보다 크죠? 네,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관계이니까 진동수는 당연히 가가 나보다 크겠네요. 디귿도 틀린 설명.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두 문제가 한 문제 속에 같이 있습니다. 자, 가는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나타낸 거고 전자의 전이 ABC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ABC로 전이를 하면서 파장 ABC를 갖고 이거에 따른 이 화살표의 간격이 뭐에 해당이 됩니까? 에너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진동수도 FABC라고 하네요. 자, 나는 가의 ABC에서 방출되는 빛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부터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에너지 대소 비교 한번 해볼까요? A와 B와 C에서의 에너지. 자, 누가 제일 큰가요? 그죠? 제일 위에서 제일 바닥까지 내려온 A가 제일 크고 C가 제일 작겠네요. 자, 그럼 에너지와 진동수 비례 관계이므로 진동수도 누가 제일 크다? 그죠? A가 제일 크고 C가 제일 작다. 그런데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이니 파장은 A와 B와 C 중에 누가 제일 크다? 그죠? 파장은 C가 제일 길다. 요런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 놓고 기억부터 보시면 기억은 틀렸네요. A가 큰 게 아니라 A가 짧죠. 기억 틀렸고 니은 FA는 FB 플러스 FC이냐 이 관계가 성립하는지 보려면 니은 봅시다. 니은 FA는 이만큼이에요. 얘는 에너지로 먼저 봅시다. 진동수 보기 전에. 진동수랑 에너지랑 비례관계니까 바로 진동수 하실 수 있을까요? 자, A는 B 플러스 5에서 4로 내려올 때 여기에 플러스 요만큼 해주면 그게 FA죠. 그러면 얘는 이게 10보다는 작잖아요. 그쵸? 그럼 이 관계가 얘가 F15보다는 작으니 관계가 저렇게 등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B 플러스 FC의
등호가 아닌 부등호로 성립을 해야겠죠? 요 길이가 요 진동수가 FC보다는 작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나의 기억은 C에서 방출된 빛이다. 파장이 제일 길죠? A, B, C라고 한다면 셋 중에 하나는 A고 하나는 B고 하나는 C면 기억이 파장이 제일 기니까 파장이 제일 긴 애는 C였어요. 그래서 디귿. 디귿만 맞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5번은 BC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의 B, F의 FC를 구해요. 파장의 B가 아니라 이거 진동수의 B겠네요. 참고서가 오타가 있었나 봐요. 진동수의 B, FB 대 FC를 구해라 라는 문제 같아요. 자, 그럼 구해봅시다. 자, 에너지는 HF로 구할 수 있고 요거 진동수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면 H분의 2로 쓸 수 있죠. 그래서 FB를 구해보면 H분의 FB는 아까 뭐였어요? 4에서 2까지 오는 요게 FB였네요. 그럼 4에서 2 빼는 걸로. 그럼 FC는 H분의 뭘로 쓸 수 있어요? C는 3에서 2까지니까 3에서 2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주연자수의 제곱분의 13.6 EV다. 요것도 알아야 요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B 대 FC잖아요. 자, 얘는 H분의 2 마이너스 2 대 H분의 3 마이너스 2이고 얘를 H에 대해서 H 다 빼주면 2 마이너스 2는 대 3 마이너스 2이고 자, 얘를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바꿔보면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13.6 빼기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되죠? 2의 제곱분의 13.6 대 3니까 3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빼기 마이너스 2죠. 2의 제곱분의 13.6 하면 16, 4, 9, 2 하면 얘는 계산하면 16분의 3 대 얘는 9, 4, 36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거 정수로 정리하면 27대 20이 되겠네요. 그러면 FB 대 FC는 얼마? 27대 2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푸시다 보면 진동수 B 또는 파장의 B도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였던 것 같네요. 선생님이 요 푸는 화면만 봐서. 자, 요 계산 과정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전이 ABC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ABC가 일어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과 광자 한계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차근차근 볼까요? 자, 이 A는 2B 플러스 2C다. 자, 이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A 요렇게 방출하면서 전이 될 때의 빛을 이 A라고 하면 얘는 요거 2B 플러스 2C의 합과 같죠?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고 니은 람다 A, 람다 B, 람다 C의 관계를 요게 맞는지 확인해 봐라 하는 얘기예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을 풀려면 이는 다시 한번 써도 아깝지 않은 요식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요. 얘는 바꾸면 람다분의 HC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람다의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했죠? 이 A는 2B 플러스 2C이다. 관계식 어렵지 않게 기억해서 해결했어요. 요거를 이 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람다 A분의 HC는 람다 B분의 HC 플러스 람다 C분의 HC.
그럼 HC 다 없애면 결론 람다 A분의 1은 람다 B분의 1 플러스 람다 C분의 1. 자, 위에 있는 식을 바꾸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니은도 정답. 자, 디귿은요. 람다 B 값을 람다 C 값으로 바꾸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디귿을 쓴 거였구나. 람다 B를 구하려면 에너지 B의 관계를 정의를 해봐야겠죠? 에너지 B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A에서 C를 빼면 되겠죠? 요거를 빼면 되겠죠? 자, A는 뭐예요? 3에서 1인 상태로 전이할 때 에너지. 그러면 에너지 3에서 에너지 1을 빼주면 되고 여기에 빼기 C는요. 2에서 1까지의 차니까 2에서 2원을 빼주면 나오겠네요. 자, 얘를 아까 했던 식 뭐였죠? 2n은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3.6 요거 이용해서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3는요. 3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6 하면 되고 2는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6 한 거를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럼 얘는 9분의 8 빼기 얘는 4분의 3 하면 얼마인가요? 36분의 5. 자, 그러면 에너지 B가 36분의 5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에너지 B는 HFB이고 얘가 36분의 5가 나온대. 그러면 C는 얼마 나와요? C는 요거 계산하면 되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아까 계산했잖아. 4분의 3. 요 값이니까 4분의 3이고 4분의 3도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HFC는 4분의 3. 그러면 FB 대 FC를 해보면 36분의 5 대 4분의 3이니까 요거 36을 통분하면 5 대 27이 나오네요. 그러면 람다 B 대 람다 C는 얘와 얘는 역수관계잖아요. 역수관계이니까 27 대 5가 되겠네요. 그러면 람다 B는 5분의 27 람다 C. 그러면 디귿도 맞네요. 맞나요? 자, 산수 계산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식은 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중에 계산 과정은 딱 두 가지씩만 썼어요. 2는 HF는 람다분의 HC 요 식과 2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요 두 가지만을 이용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씩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학습한 문제도 반드시 복습도 복습해서 자신의 문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많이 고생하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학습 끝난 이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재차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